소노 아야코 작가님의 타인은 나를 모른다 라는 에세이입니다. 아직 이 책을 읽어보신 다른 분들의 리뷰를 한 번도 보지는 않았지만 호불호가 굉장히 갈릴 수도 있는 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감성적인 사람이든 이성적인 사람이든 한 번쯤은 꼭 읽어보실 것을 추천합니다. 특히 여성분들에게는 와닿을 수 있는 문장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성분들에게 이 책을 추천해드립니다. 제가 책 추천은 보통 영상이 끝날 때쯤 하는데 오늘은 영상이 시작하자마자 책 추천을 해드렸네요. 네, 오늘은 소노 아야코 작가님이 쓰신 에세이고요. 소노 아야코라는 이름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나요? 바로 이 책을 쓰신 분입니다. 약간의 거리를 둔다. 어딘가에서 많이 보시지 않았나요? 서점에서 아마 1, 2년 전인가 베스트셀러로 많이 팔렸던 것 같아요. 저도 한번 읽고 이렇게 리뷰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 책을 읽고 이 작가님이 굉장히 좋아져서 이 책을 또 읽게 되었습니다. 왜 좋냐? 이분이 쓰신 글들이 정말 뭐랄까 제가 평소에 생각해낼 수 없는 글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제가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이고 감성적일 때는 정말 혼자 막 감성적인 글이라든지 생각을 많이 하는 편인데도 이분이 하시는 말들이나 쓰신 글들은 그 감성적인 것을 뛰어넘어서 굉장히 뭐랄까 4차원적이면서도 공감이 많이 되는 그런 글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하나는 출판사이고 하나는 작가님의 백그라운드입니다. 일단 출판사는 약간의 거리를 둔다 책과 같이 책 읽는 고양이 출판사고요. 이 출판사는요. 앞에 설명을 읽으면 책 읽는 고양이는 동물병원 안에 있는 작은 출판사입니다. 동물병원과 출판사를 오가는 고양이들은 종종 책 위에서 휴식을 청합니다. 무심한 듯 우아하게 나 자신을 찾아 떠나는 여행 같은 책을 펴냅니다. 굉장히 작은 출판사인데 동물병원 안에 있는 출판사래요. 그리고 고양이들이 계속 그 동물병원과 출판사를 드나들기 때문에 그 출판사 이름이 책 읽는 고양이에요. 굉장히 이름부터가 와닿지 않나요? 저는 동물도 되게 좋아하고 책도 좋아하는데 동물과 책이 함께 있다니 정말 책을 낸다면 이런 출판사에서 내면 기분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어쨌든 네, 출판사는 책 읽는 고양이고요. 그리고 소노 아야코 작가님의 백그라운드는 앞에 조금 나와 있어요. 소노 아야코 작가님은 굉장히 어두웠던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일단 아버지가 폭력적이셨고 어머니가 우울증을 앓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딱히 그렇게 표현되지는 않지만 중간에 보면 어머니가 딸인 자신과 함께 동반 자살을 시도했다고 하는데 작가님이 살고 싶었고 그래서 생존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평생을 독신으로 살려고 했지만 22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현재 남편을 만나서 일찍 결혼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어렸을 적부터 선천적으로 눈 질병을 앓았기 때문에 앞이 잘 안 보였다고 합니다. 이게 선천적인 고도근시? 네, 고도근시를 앓았고 50대 넘어서는 계속 눈 상태가 너무 안 좋아졌고 중심성 망막염? 저도 뭔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눈이 잘 안 보이셨다고 해요. 하지만 50대 때 이제 수술을 하게 되었고 수술이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어서 처음으로 안경이 없이 세상을 맑게 볼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소노 아야코 작가님의 에세이들을 읽기 전에 이분의 백그라운드를 알고 읽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이분이 굉장히 어둡고 좀 좋지 않은 어린 시절을 보냈잖아요. 그래서 글들에 그런 것들이 굉장히 묻어나 있어요. 딱히 자신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글들을 보면 이분이 정말 어렵고 힘들고 어두운 일들을 많이 겪었구나를 느낄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이분이 어렵고 어두운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가지고 있는 마인드와 생각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이에요. 발음이 안 되네. 이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저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어려움을 겪잖아요. 다 각자 이야기는 다르지만
고난은 똑같이 받는 거고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인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내가 어떤 생각,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결과는 같더라도 내 자신이 어떻게 변화되는지가 결정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분은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굉장히 읽는 사람을 평온하게 만들고 아, 나도 힘들 때 이렇게 반응해야겠구나 라고 생각하게끔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고요. 제가 몇 문장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우리는 너, 나 할 것 없이 똑같이 어리석은 요소를 가지고 있으면서 상대를 바보로 몰아세우며 살 때가 있다. 그것은 상대가 얼마나 바보스러운지 밝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어리석음을 다시 확인하는 일이기도 하다. 자신의 약점에 눈을 감지 않고는 타인을 험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 같은 어리석음이 엄연히 존재하는데도 인간은 때때로 다른 사람의 흉을 보고 싶어 한다. 이 글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험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험담을 할 때가 있잖아요. 당연히 저도 있습니다. 저도 누군가에게 화가 나거나 마음에 안 들거나 미우면 다른 사람한테 가서 막 속삭속삭 거릴 때도 있어요. 좋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이 글에서는 험담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너, 나 할 것 없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어리석은 요소가 있고 바보 같은 요소가 있는데도 나는 내 자신을 보지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의 어리석은 바보 같은만 놀림거리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다른 사람을 내리 까는 것 자체가 다른 사람의 바보스러움을 증명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지를 보여준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것에 굉장히 공감을 많이 했어요. 그 다음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 문장이면서도 공감을 많이 했던 문장입니다. 사실 인간은 완전한 악인도 없을 뿐더러 완전한 선인도 없다. 극단적인 악인과 선인은 똑같이 다른 사람을 부담스럽게 만든다. 적당히 사는 사람, 엉성한 사람은 사기꾼이 아닌 다음에야 세상에 그다지 해를 끼치지 않을 것 같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인간은 완전한 악인도 없고 완전한 선인도 없다고 해요. 하지만 극단적인 악인과 선인은 똑같이 사람을 부담스럽게 만든다고 합니다. 제가 아까 영상을 시작할 때 이 책에 대한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다고 생각한 이유가 이러한 글들에 굉장히 공감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아니면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인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굉장히 악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 안에 분명히 선의적인 마음이 존재할 것이고 아무리 저 사람이 선의적인 사람처럼 보여도 분명히 그 안에 악은 존재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 글에 굉장히 많은 공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누군가에게 미움을 받을 때는 그 사람의 시야에서 사라져주는 것이 가장 평온한 방법이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미움을 받아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많습니다. 많은데요. 누군가에게 미움을 받을 때 내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고 바로 나도 똑같이 미워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 상황에서는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할까? 그래도 난 친절하게 대해줄까? 아니면 피해버릴까? 막 이런 고민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소노 아야코 작가님은 그냥 그 사람의 시야에서 사라져버리는 게 가장 평온한 방법이래요. 그런데 정말 저도 공감을 하는 게요. 누군가가 저를 미워한다면 그 미워하는 것에 대해서 꼭 상대를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 대해서 똑같은 안 좋은 감정을 가질 필요도 없고 그냥 I don't care. 신경 쓰지 않아 하고 그 사람의 시야에서 사라져 주는 것이 나한테도 그 사람한테도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어떤 면에서 보면 가끔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 해도 아니면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 해도 현실적으로 시야에서 사라질 수 없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뭐 같은 회사를 다닌다던가 같은 뭐 소속에 속해 있다던가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지 조금 모르긴 하겠는데 어쨌든 최대한 그 사람과 거리를 두고 그냥 신경을 쓰지 않는 게 가장 평온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글의 형식 자체는 다른 에세이와 조금 비슷해요. 그냥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하는 게 좋다. 하지만 내용 자체는 저는 다른 에세이들보다는 뭔가 더 깊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공감을 많이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글에는 어두움과 밝은 면이 동시에 존재하는 문장들이 너무 많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그 어두움과 밝음을 같이 생각할 수 있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에세이는 제가 읽음으로써 감탄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나도 이런 마인드를 가져야겠다. 나도 이런 생각들을 하고 어려움들을 극복해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좋아하는 책인 것 같습니다. 이 에세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여기 앞에 보면 관계로부터 편안해지는 법이라고 써져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글을 읽었을 때 그 관계라는 게 사실 이 작가님이 강조하고 있는 관계라는 것이 타인과 나의 관계보다는 나와 나의 관계를 좀 많이 이야기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제목도 타인은 나를 모른다예요. 하지만 타인과 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내가 내 자신과의 관계를 좋게 유지를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나는 내 자신을 먼저 알고 내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 그러므로 타인이 나를 미워할지라도, 타인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나 자신에 대한 확신이 있고 자신감이 있고 사랑이 있기 때문에 타인과의 그 관계에서도 극복해낼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을 제가 많이 느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나 자신을 사랑할 뿐만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나쁜 마음들, 또 나의 단점들도 다 꿰뚫고 있고, 그것들을 보면서 그래도 난 괜찮아, 나니까 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너는 이런 부분이 부족해 라고 스스로에게 좀 질타를 할 줄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 책인 것 같습니다. 되게 말을 뒤죽박죽 하기는 했는데 이분이 굉장히 글을 잘 쓰셔서 제가 그거를 말로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어려운 과제인 것 같아요. 뭐 책 리뷰를 하는 모든 영상에서의 큰 과제이긴 하지만 어쨌든 저는 굉장히 좋아하게 된 책이고요. 네, 좋은 하루 보내시고 다음 영상에서 봬요. 빠이. 제가 까먹은 게 있는데 제가 이거를 자랑하려고 가져왔거든요. 하트 빨대입니다. 저희 동네에 있는 어떤 카페에서 커피를 사면 이 하트 빨대랑 줘요. 저는 이 커피를 살 때마다 이것 때문에 되게 설레서 그냥 자랑하고 싶었어요. 하트 빨대. 빠이.